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서 돈 세탁 창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그 가능성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의 강을 간신히 이렇게 건넜더니 김남국 바다에 빠졌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강정도가 아니고 바다로 변했구만. 그래서 이 김남국 바다에서도 그 아주 뻔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참 이 코인 의혹 연일 새로운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동안은 김남국 의원이 그 상임위에서 몰래 나가가지고 이 코인 투자한 거, 코인 매매하고 또 과도한 그런 코인 투자한 거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또 일부 그게 불법인지 여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탈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은 이거 돈 세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 그 의혹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밝혔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김남국 의원 그 코인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고 교수님한테 이게 코인이 돈 세탁에 이용이 많이 돼서 미국에서도 테러리스트나 마약상들의 돈 세탁에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는 게 그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라는 참 신기술인데 뭐든 신기술이 이게 그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은 악용되는 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그냥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추적하기 어려운 걸 갖다 이용해서 검은 돈 세탁에 이용되는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남국 의원 본인 자신이 자기는 재산이 10억밖에 없었다. 그 뭐 LG 디스플레이인가요? 그거 처분한 돈으로 뭐 주식을 코인에 투자했다. 이게 쭉쭉쭉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30억이란 또 돈이 문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 위믹스 코인 30억 원어치를 갑자기 클레이페이 그 이상한 클레이라는 게 영어로 진흙이란 얘기인데 30억도 아니고 한 40억을 클레이페이라고 진흙탕 속에 진짜 빠진 돈 그 코인을 갑자기 구입했어요. 그 돈 가치가 얼마 안 돼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그 당시 원래 이믹스 36억, 클레이페이 21억하고 교환을 했어요. 근데 클레이페이는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전혀 이름도 없는 데다가 왜 36억, 그러니까 이믹스는 그래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21억, 15억을 손해보면서 이렇게 왜 막 교환을 했느냐.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저도 뭐 하태경 의원의 그게 이제 지금은 4,7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허접한 그 코인인데 그걸 쓰레기 코인이라고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이 코인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전국 대학생 중에서 5위인가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사하고 증권업협회 그 당시에 이제 코인은 아니고 주식 대학생들의 그 모의 주식 투자 경연대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이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때 중앙대학교의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5위를 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생년월일하고 전부 다 맞춰보니까 김남국 의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수익률이 300%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모이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돈, 실제 돈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 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코인이나 주식이나 어떤 가상자산 또는 주식,
주식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머니죠. 뭐 어떻게 예, 보면은 그렇죠. 실제 돈이 아니고 그냥 돈 아니죠, 뭐. 그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을 많이 내면 주식값이 오르고 예. 전혀 알 수 없는. 예. 저는 그 주식 투자를 갖다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 일부 사람들은 그걸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값이 내릴지 개구리가 뜨는 방향하고 주식이 움직이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드린 건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오위를 할 정도면은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관심도 많고 연구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이게 전국 5위가 맞다면은 모의 투자 모의 전국 투자액이 맞다면은 그 김남국 의원이 100%는 아직 확인은 안 됐으니까 뭐 거의 그래도 100% 모양이에요. 맞다면은 예. 잘할 거 아니냐 이 가상화폐 세계에 대해서 예. 이렇게 아는 사람이 우리 영어 속담에 손에 든 한 마리의 새가 숲속에 두 마리 새보다 낫다거든요. 그렇죠. 예, 현금 가지는 게 낫지.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에 투자하는 건 참, 뭐, 용감하든지, 예. 간이 크든지, 무식하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40억이라고 그러셨잖아. 아까 그 위믹스. 예. 36억으로 이렇게 36억, 거의 40억 가까운 돈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예. 위메이드라는 게임 만드는 회사, 그래도 이름도 꽤 있었고, 이름이 그 당시에. 있죠. 이믹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나중에 예, 보면은.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앞으로 장래성이 지금 4천 몇백만 원을 그랬잖아요. 그 같은 돈이. 그 클레이페이가 지금 4,700만 원, 100분의 1로 어떻게 쪼그라들어. 될지도 모르는 여기다가 네.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클레이페이가 앞으로 엄청나게 오른다는 소문을 듣고 사는 거 하고 예. 김남국 의원은 지금 뭐 이런저런 정보를 전부 종합하면은 상당히 투자에 아주 귀재인데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대학교 예. 때부터 예.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태경 의원 말은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일반 코인계에서 돈 세탁의 이런 방법으로 사용된 방법을 이야기해 줬더라고요. 예. 일단 위믹스에 그게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 어디 맡겨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리베이트 식으로 예. 돌려받아가지고 그 돈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 특히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믹스를 거래해가지고 현금화 네. 시키고 거기에서 20% 수수료 떼고 떼주고. 딱 이제 돈은 돌려주고. 예. 그리고 이 클레이페이를 만든 세력들 예. 이 사람들은 한 두 달 뒤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클레이페이를 산 것처럼. 예. 그럼 뭐 36억이죠. 산 것처럼 해버리면은 난 손해봤다 이거야. 겉으로는 완전히 손해본 게 손해보고. 되죠. 15억이 예. 단순하게 봐도 15억. 그때만 해도. 예. 그래 뭐 근데 그 코인이라는 게 하루에도 시세 변동이 아주 크고 그러면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야. 예. 그 15억이라 그러지만 나는 그때 이건 분명히 한 3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로 보고 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면은 이 보통 사람도 아닌 투자의 귀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곡절이죠. 예. 그래서 지금 하태경 의원은 뭐 대장동 돈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말이니까 안 하는데 여하튼 이게 하태경 의원 주장대로 이렇게 돈 세탁에 이용된 게 맞다면 그 36억이 어디서 났느냐 예.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밝혀야죠. 특히나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진짜 측근 아닙니까? 예, 측근이죠. 그래서 이 30억이니 얼마니 위믹스 코인 60만 개니 이렇게 하는 게 이 위메이드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은 아무리 에어드랍이라 그래도 그러면 저도 한 개 줘야죠. 저는 한 개도 못 받았는데 고 교수님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6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출처 조사를 검찰이 물론 하태경 의원도 그러더라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러니 빨리 이게 밝혀지거나 김남국 의원이 지금 뭐 자기는 뭐 탈법은 위법은 안 했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예. 부적절했지만 특히 국회 회기 중에 코인 거래는 부적절했지만 위법을 한 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게 하태경 의원의 말처럼 이게 검은 돈의 세탁에 이용됐다. 그럼 본인이 출처를 밝혀줘야죠. 밝혀야죠. 예.
그게 이제 본인이 밝힐 일은 없고 예. 결국 검찰이 수사를 예.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 또 하나는 FIU 예. 금융정보 그렇죠. 분석원이 예. 이 김남국 계좌, 코인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있다고 FIU의 업비트 예. 거래소가 신고를 했고 예.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에 예, 수사 통보를, 의뢰를 예, 통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갑자기 이 빗썸에 있는 예. 60만 개, 예, 예. 이 40억에 해당하는 예. 그 유믹스를 업비트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카카오 지갑으로 예. 꼴에 옮긴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합니다만은 그 옮긴 내용을 보면 몇십만 개를 왔다 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짧은 그러니까 시간에. 좀 이상하다 예. 해갖고 예. 했는데 그래서 업비트에서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의 그 돈을 갖고 있었느냐 예. 하니까 김남국이가 해명한 것은 딱 한 가지 10억짜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토렌토인가? 예, 예. 또 저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난 게 10억이다.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이 소명을 못 한 거예요. 못하죠. 예. 예. 그럼 그 30억은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지금 계속 그 잠적을 하면서 어떤 해명을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김남국 의원 자기 재산이 라면만 먹고 운동화 구멍 뚫리는 운동화 신고 다녔다는 사람이 아까 그 저 클레이 페이 예. 36억도 문제 있지만은 이런 지금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카카오로 단시간 내에 이렇게 몇십만 개의 코인이 움직이는데 예. 그 돈의 출처 40억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걸 밝혀달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그 FIU가 또 함께 밝힌 것은 그 대선 그 2021년 예. 그 한 3, 4개월간에 4개월간 평균에 예. 매일 예. 7차례씩 쪼개기로 돈을 인출해요. 어떤 사람이 매일 7차례씩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액을 나누어서 예, 하는 계속 게 하는 이제 국세청이나 어. 어떤 감독 기관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1,000만 원 이상 하면 인출하면 금방 예, 통보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도록. 그러니까 되죠.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런 쪼개서 식으로 계속 하면. 인출하지만 이게 하루에 7차례씩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일 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 거래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직전에. 대선 직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월 10일이고 네. 1, 2월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선 자금이었던가 예. 뭐 김만배한테 왔는지 그렇죠. 이재명한테 왔는지 예,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업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남국뿐만 아니라 이재명까지 B2E 예. 이거 합법화하겠다고 자꾸 띄워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그때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죠. 로비를 해서 그때 오른 것만도 돈이 뭐 몇 배로 올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폭등. 예. 그러니까 이렇게 뇌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자기들이 번 돈에 비하면 이거 조적 지혈 아닙니까? 2, 30억 딱 갖다. 맞습니다. 그 대장동 이야기를 뭐 또 꺼내야 되는데 그 제가 대장동 사건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네. 이 정도면은 설사 대장동에서 수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네.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그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김만배나 뭐 화천대 이제 이름은 이제 좀 까먹었는데 화천대, 뭐 천화동인 이런 1호부터 데서 7호까지 그 사람들 돈 많잖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사실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 추적이 안 돼요. 안 되죠.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김남국은 대장동 관계 없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저기 국회의원 되고 당 대표 되고 나서 친명으로 된 사람이지 대장동에는 사실 관련도 없을 거예요. 저희들은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뭐 김남국 의원이 뭐 대장동을 받았다 이걸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전혀 못 드리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한테 만일 대장동 돈이 간다면 가장 좋은 그 은신처예요. 그렇죠. 전혀 왜냐하면 국회의원인데다가 그다음 대장동 관련도 없는 데다가 아무 관련 없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만일 이 대장동 돈이 뭐 김만배나 뭐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 흘러갔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있죠. 이건 수사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끊어져 버려요, 연결고리가 예, 뭐 없는데. 대장동에 관련이 됐거나
아니면 뭐가 그 이재명 대표하고 옛날부터 엄청나게 친해가지고 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국회의원이라는 또 신분까지 있으니까 검찰로서 수사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이 돈을 뭐 대장동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엄청난 하태경 의원 말처럼 엄청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소명도 하면 우리가 김남국 의원이 그래도 변호사고 국회의원이니까 그 돈의 출처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단 수긍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하면 우리도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계속 입을 함구하고 있으니까 항구하고 있고 돈은 계속 그 불어나고 있고 코인도 불어나고 있고 그다음 FIU에서 했다지만 이상 거래도 엄청나게 많고 FIU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거래 중에 0.04%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소수만 통보한다고 혐의가 그렇죠. 있다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때 의원이란 것도 FIU에서는 몰라요. 모르고 이상 거래로만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공원이 있죠. 김남국 의원에게 넘어왔거든요. 자기가 떳떳하고 합법적이라면 그걸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라고 모든 형사 범죄에 있어서 범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이러면서 나는 그 가만히 있겠다. 입 다물고 있겠다. 검찰 네가 밝혀봐라. 지금 그런 시기가 넘어갔다는 거죠. 지났다는 거죠. 김남국이가 그런 거 밝힐 것 같으면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도 몰래 탈당을 시켰겠습니까? 그럼요. 뭐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확인할 수는 뭐 없습니다만 의사겠지만은. 어쨌든 꼼수 탈당이라고 하니까 그 여기 앉아서 진상조사하면은 이 당 차원에서 뭔가 결과를 내놔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김남국으로서는 징계당하고 그러니까 서로 좋잖아요. 소나기는 피해야죠. 너 튀어. 내가 그거 막아줄게. 그리고 윤리에다 탁 던져놓고는 이제 손 탁 털어버렸잖아요, 이재명은. 그러니까 당에 있으면서 김남국에 피하기 힘든 게 어렵죠. 지금 비명 반명이 지금 하나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재명을 향한 어떤 반대를 할까? 어떤 공세가 지금 공세를 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인 김남국 제일 약하잖아 지금 코인 때문에 딱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수사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정진상, 김만배, 김용의 진술 외에는 하기 힘들지만 이번에 김남국 고리는 이거는 뭐 거의 객관적 사실은 다 드러나고 다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잠적하고 그다음 함구하니까 그 어떤 자금의 출처라든가 요것만 못 밝히고 있을 뿐이니까 가장 약한 고리니까 반명 비명에서는 김남국 의원은 고리 삼아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어디 좀 보통 사람 같은 외국으로 좀 가 있다 와라 하겠는데 이거는 뭐 외국으로 가 있을 사람을 못 되니까 지금 탈당시켜 가지고 한 가능성이 많은 거죠. 무소속 의원인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민주당하고는 이제 관계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닥쳤던 개모양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에는 지금 법사위가 열렸는데도 법사위에 출석 안 오고 가평으로 양평으로 양양. 그래가지고 보좌관 하나 데리고 이렇게 날랄라 하고 다니는 것만 날랄라는 아닐 겁니다. 지금 얼마나 본인은 속은 타겠죠. 어쨌든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계속 그 추적이 되듯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도 속은 타겠지만 일단 큰 짐은 덜어버린 거예요. 탈당했으니까. 외형적으로. 거기다 윤리에 넘겨놓으면 윤리가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는 벌써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벌써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민주당으로서는 짐이 덜어져. 그렇죠. 아니 그 여야끼리 싸우는 거지. 예를 들면은 김남국가 민주당에 있으면은 친명 비명 간에 이제 뭐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그거 탁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일척의 싸움이 벌어질 뻔했는데 하여튼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 지낸 이 박지원이가 태풍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깐 지나가는 거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검찰 수사에나 대배라 이렇게 조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시 정치 구단이네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있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자기가 그 박지원 의원이
알고 국정원장 시절에 알고 있던 뭔가 큰 거를 하나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김남국 의원 물론 쉽게 덮이진 않지만은 예. 또 우리나라 이런 거 하나 터뜨리면은 또 그리 관심이 조금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전직 국정원장의 말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박지원 그 전 원장으로서는 지금 내년에 뭐 총선에 나올란다면서요. 예. 나오려면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뭐 허위무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번에 김남국 의원 사건을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떠들여 가지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땡큐 베리 마치죠. 그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렁에서 구해줬다. 그러면 공천 줘야죠. 또 안 그러면 또 이분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그렇죠. 네, 내가 공천 이렇게 안 줬다가는 당신 비리도 터뜨려 이러면 예. 맨입으로 이렇게 쓰시를 하겠다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박지원이 보통 사람, 이재명은 거기에 비하면 찜짜 먹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온 국민의 지금 뭐 공적이 돼 있는 이 마당에 예. 이렇게 자기가 욕먹을 거 지금 그 우리 기사 그 제목만 봐도 진짜 욕먹을 거 아닙니까? 예. 진상을 밝히고 떳떳하게 나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네 숨어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 우리 솔로몬 왕의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박지원 의원이 뭐 제3자가 일으킨 사건 사고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입으로 무슨 하나 터뜨릴 같다. 예. 그래가지고 본인의 어떤 공을 아마 내세울 거 아니냐. 그러겠죠. 이 박지원도 그렇지만 양이원영 뭐 네.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도 이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적이니까 광명에 예. 양기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동아일보 출신인데 예, 예. 이게 이낙연계거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계가 이 친명 비례 의원들의 아주 최대의 공격 예. 목표들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다 공천에서 탈락이다. 타락시키는. 예. 그러니까 양이원 의원이 요새 계속 나서서 떠들고 있는 게 그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이다. 재판 안 지금 했는데. 가상 투자하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투자 그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 양이원영 이 사람 전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600만 명이 뭐 코인 투자한다. 예. 아니 김남국 의원이 일반 청년이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 그다음 국정에 충실 의무 이런 거 있고 또 국회의원이 중요한 게 아까 P2E 이야기했지만 입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입법권이. 입법권이 우리 그 오이밭에서는 뭐 가건도 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실제로도 P2E 합법화 이야기도 했었고 대선 공약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한 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그 시중에 그냥 하루 뭐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청년이 집도 못 사고 뭐 연끌족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코인 투자한 거 우리가 비난한 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코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돈을 손해보고 이러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오히려 표시하지. 얼마나 힘들면 코인이라도 로또라도 하려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 아마 그 코인 투자 해봤자 몇백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금 코인 투자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 전체 코인 그러니까요. 투자의 500만 원 이하가 80%. 그러니까요. 근데 직장인들은 한 4, 500 가지고 이렇게 조금 뭔가 투기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돈을 김남국에 싹 빨아가 버려요. 그럼요. 그거죠. 사실은. 그게 뭐 인과관계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아니 결국은 이 지금 코인 투자를 갖다 비판하는 분들 목소리는 코인 이거는 있죠. 이거는 제로섬 게임. 한쪽이 이름은 따면 한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물적인. 예. 주식은 그래도 나중에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배당을 하고 이러면 가치가 오르는 거고
부동산도 물론 그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아무리 네. 투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 코인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혹시 고 교수님 폰지 사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폰지. 예. 이거는 가치는 없는 건데 계속 그 피해자 돈 모아가지고 앞에 다단계, 해주고 그 예. 피해자한테는 또 그 더 피해자 모아가지고 이게 코인 투자가 폰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거의 결국 마지막에 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 투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네? 네.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떤 사회의 가치를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 한쪽이 손해를 보이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비난하는 건 김남국 의원 같이 어떤 그 막강한 정보력. 네. 국회의원이면 정보가 많잖아요. 그다음 막강한 입법권 그리고 그 투자 액수 자체가 천문학적이잖아요, 사실. 예. 제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코인에 투자하고 있던데 이런 걸 비난하는 건데 양희 이원영이란 분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표 눈에 들어가지고 내년에 공천을 어떻게 광명에서 어쨌든 광명을 따고 봐야니까. 따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예. 저는 아까 박지원 전 원장 똑같아요. 양 타선이나 의원님 이걸 보면서 중진이나 초짜나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공천 전쟁이 이제 시작됐구나 벌써. 예. 사실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한 10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공천 하나 따면은 4년 동안 잘 먹고 잘 산다. 해외 여행도 대우 받아가면서 귀빈실로 출국하고. 예.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이나 박지원 전 원장님,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건 좋은데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감싸지 마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